애널리 RPM 수학 2 교재 76페이지 503번 문제입니다. 결론은 지금 주어져 있는 내부에 있는 원계 등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미리 눈치채셔야 될 게 미분 파트 마지막에 있는 부피, 넓이, 무엇인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면 대부분 다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예요. 이 두 개입니다. 딴 건 안 나옵니다. 아직 얘네가 뒤쪽에 있는 뭐 미적 뒤쪽을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수학 2 교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함수밖에 안 나오고 1차 함수, 2차 함수는 최대치에서 구하란 말을 지금에 와서 이제 묻지는 않겠죠. 결론은 3차 함수, 4차 함수 어떤 한 문자에 대한 3, 4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구하는 문제일 테니까 식 안에 한 문자에 대한 3차나 4차식이 나오도록 유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문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 나오면 어떻게 하죠? 뭐 R도 나오고 뭐 H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안에서 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내가 구하는 부피나 넓이 말고 그 두 개의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문자가 서로 연관지어지는 관계식, 그 관계식을 만들고 걔를 한 문자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둘을 연립해서 문자 두 개가 아닌 하나에 대한 3, 4차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원기둥 안에 있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에요.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겠죠? 밑넓이는 이 원기둥의 반지름일 테고 높이는 이 원기둥의 세로 높이값이 될 텐데 반지름과 그건 높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바깥에 외접하는 원뿔의 반지름과 원뿔의 높이는 나와 있는데 원기둥의 반지름과 원기둥 높이는 안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는 겨냥도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본 모습이죠. 앞에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삼각형이 있을 테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여기만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그럼 저 부분만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만 이렇게 따다가 그린다면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과 여기 원기둥의 반지름과 여기 원기둥의 반지름과 여기 있는 높이 두 개가 실제로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이건 닮음이죠. 그렇지? 보통은 이 조그만 거와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이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 얘를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값, 직사각형 높이값을 H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쓰시면 돼요. 이 길이는 3이 되고 이 길이는 15라고 써져 있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15-H. 여기는 이 길이는 R. 그럼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니까 닮음의 비례. 조그만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 R 15-H 얘랑 큰 직각삼각형 15, 3 얘네들이 닮은 도형. 그럼 비례 15-H 대 R의 비율은 15 대 3을 약분하면 5 대 1이 되겠죠. 따라서 5R의 값이 15-H 그러므로 H의 값은 15-5R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자로 일단 식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원기둥 부피를 구하려면 이게 밑면의 반지름 R값, 그다음 높이를 지금 우리가 H로 잡았죠? 파이 R 제곱 H 됐어요? 파이 R 제곱 H 대신 이제 얘를 집어넣어. 15-5R.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5R의 세제곱 플러스 15R의 제곱에 파이는 그냥 계속 붙여다니면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빼놓고 이렇게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미분이 필요하겠죠.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보통 R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양쪽 끝값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길이가 보통 많이 주어지는데 R값은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3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 있는 R값은 양수이지만 3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양쪽 끝값이 보통 길이다 보니까 안 갖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총 4가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범위의 양쪽 끝값, 그리고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데 지금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극소는 아닐 테고 범위 양쪽 끝값 없으니까 그럼 못 찾아야 돼요. 극대값 찾으면 그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네. 자, 528번. 주어져 있는 저런 모양의 이제 저 X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색칠한 부분만 이렇게 접어 올리면 뚜껑이 없는 삼각 기둥이 만들어진다. 그치? 뭐 대략 한 이런 모양으로 생겨있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져 있는 삼각 기둥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뒤쪽에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삼각 기둥이 나올 겁니다. 528. 그럼 이 삼각 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삼각 기둥이니까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여전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겠죠. 근데 여기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밑넓이 신경 쓸 때 이 밑넓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다. 정삼각형 높이, 넓이, 뭐 구의 부피, 겉넓이 이런 것들은 기본 공식이야. 잘 안 나오는 공식과 다르게 얘는 굉장히 자주 나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한 변 길이의 제곱. 곱하기 이제 높이가 필요할 겁니다. 높이를 그냥 h라고 합시다. 그럼 한 변 길이니까 이제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따지면 요 길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한 변 길이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얘네들 길이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이와 같은 길이는 이 길이겠네요. 같은 길이죠. 이게 a예요. 얘가 a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찾을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게 a라는 변은 전체 변인 이 정삼각의 전체 변인 10에 x를 몇 번 빼는 거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빼네요. 10-2x. 이게 a야.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2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높이 h. h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높이냐면 높이는 여기입니다. 얘가 높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 접어 올리는 이 부분. 근데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 안 나와 있는데. 얘는 이쪽의 도형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 도형. 저쪽 도형을 잠깐 빼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도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60도겠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2등분 될 테니까 이 각이 30도가 될 테니까 이 각이 60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지금 우리가 뭐냐면 x라고 적어놨 거예요.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x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변은 30도가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변은 당연히 루트 3분의 1 x가 되겠죠.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니까. 됐네요. 그럼 h는 이게 h인데 h가 결국 이거를 말하니까 이 h 자리 대신에 루트 3분의 1 x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좀 계산이 귀찮아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2x는 5-x를 에서 2를 바깥으로 뺀 거죠. 근데 2를 제곱했으니까 4가 붙겠네? 그리고 이 제곱이 남았을 테고 루트 3분의 1x 이렇게 될 테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해요. 그럼 남은 결국 x 곱하기 5-x 제곱에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네. x의 범위를 먼저 찾아볼까요? x의 범위는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단 크겠죠? 변의 길이니까.
근데 20-2x가 일단 10보다는 작아질 거 아니야. 20-2x가 10이 되는 순간 x의 변은 없는 거니까.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x값을 찾는 겁니다. 또 분배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죠? 3차함수에 대한 최대값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범위 양쪽 끝값 없으니까 또 극대값을 통해서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미분을 통해서 미분계에서 0되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535번 문제. 활용 문제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어려운 이유가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수치로 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문자식의 관계성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사실. 근데 패턴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내부에 이렇게 반구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구할 때 R분의 H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기둥의 반지름과 원기둥의 높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다 나와 있어요. 굳이 뭐 어렵게 쓸 것도 없이 여기 R, 여기 H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자가 두 개잖아. 아까 말했지만 두 개를 하나로 바꾼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R과 H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해. 대놓고 반지름을 구해야죠. 이거는 보나마나. 웬만하면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식은 R제곱 플러스 H제곱은 이 반지름이 얼마야? 안 나와 있네요. 그냥 X라 씁시다. X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이 식을 뭘로 정리해야 되겠나요? 대입을 해야 될 테니까 뭔가 하나로 정리해야 되겠죠? H로 정리해 볼까요? 네, H는 넘긴 다음에 이게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H 대신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됐습니까? 그리고 R을 여기다 루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R제곱이 제곱돼 들어가면 R 4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럼 파이 곱하기 루트 R 4제곱 X제곱 마이너스 R의 6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식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물론 이 식을 H로 정리하지 않고 R의 제곱으로 정리한 다음에 R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H제곱에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반지름 값으로서는 이제 정리하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인데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파이는 양수값이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만 가장 커지면 당연히 전체식은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이 식의 최대. 근데 여기 보면 R4제곱, 여기 R6제곱, 뭐가 겹치죠? R이 일단 최대한 겹치잖아요? R이 몇 개 겹쳐요? 자, 여기서 써볼게요. 저 식을 한번 써봅시다. 저 식을 그냥 FR이라고 할까요? FR. FR은 마이너스 R의 6제곱 플러스 X제곱 R 4제곱에서 R에 대한 식이니까 X제곱을 그냥 개수 처리합시다.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미분이 필요하겠죠? 묶는 것보다는 미분이 낫겠네요.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6R의 5제곱 플러스 4X제곱 R의 3제곱의 값이 나타나요. 최대값 구할 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묶읍시다. 뭘로 묶는 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2R의 세제곱을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빠져나가고 6에서 2를 나누면 3이 남고 R의 5제곱에서 R의 세제곱 빼면 R의 제곱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2 빠져나왔으니까 2가 남고 X제곱 남고 네 이렇게 남겠네요. 됐죠? 또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R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여기가 지금 제곱식이 이게 3은 물론 제곱수는 아니지만 굳이 루트를 붙여서 제곱을 처리할 수 있을 테고 얘도 루트 붙여서 제곱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3R
루트 3, 루트 3만 있네요. 루트 3r 마이너스 루트 2x 곱하기 루트 3r 플러스 루트 2x가 0이 되는 이제 값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r 값은 0이 있을 테고, 그다음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x 값, 얘가 0이 되는 r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x가 있을 테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x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r 값은 이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런 건 안 될 거야. 얘도 안 될 거야. 왜 안 되냐면 x 값도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r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r 값은 이거 하나겠네요. 그럼 다 됐다 얘들아. 따라서 내가 원하는 r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x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나는 값을 찾아야 위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했을 텐데 이게 왜 값이 아니고 x에 대한 문자식이 나오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그냥 값이 아니고 r분의 h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h만 혹은 r이 됐든 h가 됐든 h가 r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r이 지금은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죠. 그럼 h도 x에 대한 관계식 나오면 x는 위에는 x, 아래는 x가 지워지면서 결국은 분수값이 값으로 표현이 되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 중학교 때부터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 혹시 h를 r로 표현할 수 있거나 혹은 h를 x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네가 썼던 식을 잘 둘러봐. 잘 둘러보세요. 그럼 h가 어디 있냐면 h에 관련 관계식 r값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h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r이 이거지 않습니까? 얘를 제곱하면 3분의 2x 제곱이 되죠. 그럼 남는 게 루트 3분의 1x 제곱이 되고 x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h는 루트 3분의 1x.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는데? r 대신에 루트 3분의 루트 2x를 대입하고 h 대신에는 루트 3분의 1x를 대입해서 xx 지우고 루트 3 지웠더니 루트 2분의 1이 값으로 나오더라.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건 숫자가 주어지는 바람에 이게 복잡하게 문자의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최대를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문자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좀 간단하게 처리 안 될 뿐이지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46번은 칸이 너무 커서 이거 뭐 여기다 쓰면 글씨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책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36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가 뭐냐면 f'0이 0이에요. 그리고 f'2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수 k 값에 따라서 열린 구간 그게 그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k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말하겠죠. 그리고 k 값이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x값이겠죠. 열린 구간이니까 나에서 말하는 거는 x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값이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요 범위에서 도함수 값이 음수가 된답니다. 자, 근데 fx는 몇 참수라고 했죠? 4참수예요. 4참수를 미분하면 3참수가 되겠지. 3참수 그래프 모양은 보통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왜 세 개냐면 4참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양수값이라는 얘기고 양수를 미분하면 도함수의 최고차항도 양수가 될 테니까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찾아야 돼? 위에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X축이에요. 여기 0이 있어. 여기 2가 있고. 근데 F'0이 0이니까 여기를 무조건 도함수 그래프가 밟고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 F'2가 16이니까 여기쯤에 어떤 점을 또 밟고 지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여기가 16이라고 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인데 다 그릴 수는 있어요. 저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세 개 그래프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다 그릴 수 있는데 밑에 걸 잘 봐.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얘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0에서 k 사이에 도함수 다시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k가 0보다 큰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2보다 크냐, 2보다 작으냐, 아니면 2냐를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근데 만약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k가 여기쯤에 있다고 쳐봐. k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이게 말이 되냐? 이 축의 왼쪽에서 도함수가 음수여야 돼. 그럼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도함수가 밑에 있다가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지나고 다시 k에서 k보다 작을 때 음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돼야 되는데 벌써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아무리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0보다 큰 이 순간부터 지금 잘 보면 도함수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x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맞아요. 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렇지? 그럼 k는 결론 2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 그럼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으로 보고 그림을 다시 한번 저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k는 저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0과 2 사이에 일단 k가 오도록 이렇게 놨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되겠죠? 그리고 도함수가 문제 나온 것처럼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로 그려질 텐데 이런 그래프는 또 되나요? 얘나 얘 같은 그래프는 k를 일로 옮겼어도 얘나 얘는 어차피 안 돼. 왜 안 돼? 이 점을 밟고 지나는 도함수가 k를 지나서 여기를 가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0을 지나가잖아. 그렇지? 0의 왼쪽에서는 음수에다가 도함수 음수에다가 0을 밟고 지나가. 그때 밟고 지나가면 위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점을 밟으면 무조건 그거보다 커져야 되거든. 증가함수니까. 커지면서 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0하고 k 사이에서 도함수가 음수라는 값이 모순이 발생하네. 이 값에. 얘네 그래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집중하세요.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 기출문제고 쉽지 않기 때문에 잠깐 손을 놓으시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얘네들 둘은 안 되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위아래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게 그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0을 밟긴 밟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돼? 넘어가는 순간 도함수가 양수가 되거든. 근데 0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도함수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밟긴 하는데 X축으로 진행하면 안 되니까 살짝 밟으면서 스치고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죠. 됐니? 내려가다가 어쨌든 여기 위치에서 뭐가 돼야 돼요?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조건에 맞게 F'0은 0이고 F'2는 16이고 0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음수가 되며 0하고 k 사이에서 다시 도함수가 음수가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였어요. 아, 도함수 그래프는 저렇게 됐구나. 근데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게 X축에서 접하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의 근 중에 이 0이라는 값은 중근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 충분히 된다는 뜻이잖아. x제곱을 근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k와 2 사이에는 어떤 특정 값, 이 값을 그냥 a라고 합시다. 그 값을 또 뭐로 가져요? 근으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모양새겠죠? 그 최고참 계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알 수 있어. 최고참 계수 얼마야? 문제 제일 처음에 써 있었다? 최고참 계수 1인 4차 함수. 걔를 미분하면 3차 함수의 최고참 계수는 4가 되겠지. 다 떨어졌네. 이제 웬만한 건 다 떨어져 있어. 아, 이렇게 됐다는 뜻이구나. 우리가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요거 통해서. 저기 X값에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F'2의 값은, 그러다 2 대입하면 16, 가로 2-A. 그 값이 16이므로, 따라서 A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는 A값이 1이니까 4X제곱 가로 X-1 이렇게 도함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괜찮겠나요?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씩 봅시다. 기억 F'X는 0.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실근이 0하고 2 사이에 한 개가 존재한다. 그런가요? 이게 도함수다. 0하고 2 사이니까 0 빼고 2 빼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그렇지? 그 기억은 맞는 답이야. 니은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리가 네 죄송한데 이거 살짝 지울게요. A가 구했으니까 fx를 여기다 써놓고 f'x는 4x제곱 가로 x-,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계산했으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요 밑에다 우리는 원함수를 그릴 거거든. 이렇게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인 여기랑 A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 A 지나는 순간부터는 양수. 그럼 감소. 이 점을 통과하면서 또 감소. 근데 도함수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감소. 잠깐 도함수 0 됐다가 또 감소. 그 다음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증가. 이런 4차 함수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니은 보니까 fx는 이게 y는 fx입니다. 극대값을 갖는다. 말도 안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근데 디귿 봅시다.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f0이 0이면 이게 x값 0이에요. 이거 x값 얼마인지 모르겠어. a라고 치자. 아까 말한 대로. 근데 f0이 0이라는 얘기는 함수식에 x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게 그건 원점이라는 얘기네. 이 원점이니까 이렇게 지나는 게 x축이 될 테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얘가 y축이 되겠네요. 이게 원점이니까. 이해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놨다. fx의 그래프는 얘를 말하는데 얘가 fx의 그래프인데 얘가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모든 실수 x에 맞춰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극소값인 동시에 최소값의 위치가 a, 마이너스 3분의 1이냐를 물어보는 거네요. 즉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냐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극소값은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식을 구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도함수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기 써놨죠, 우리가. f'x는 4x제곱 x-1. 이게 도함수잖아.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어디였나요? 0과 1이었잖아. 그치? 이게 0이었고 알고 보니 a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냐라고 물어보네.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남은 건 근데 이거는 뭐 그러기 위해서 이게 원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찾으려면 이거 부정조건이어야 되잖아, 사실은.
도함수식을 알지 아직 우리는 뭐를 모르죠? 원함수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만약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나왔으면 부정적분 쓰면 된다. 여러분 부정적분 할 수 있잖아. 부정적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복잡한 적분은 아니니까. 뭐 부정적분은 그냥 주어진 함수는 미분 거꾸로 해서 하는 함수니까. 부정적분, 이거 부정적분 하면 어떻게 돼요? f'x에 fx. 이렇게 계산하죠. 이거 전개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지? 이걸 부정적분하면 이 지수 1, 여기다 지수 1 더한 값을 역수로 끄집어내서 곱하는 거니까 x 4제곱이 되고 지수 1 더한 값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상수항 c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아직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아직 미분 파트니까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사실 여기 있는 단원에다가 원래 이게 수능 문제였잖아. 수능에 출제했을 때는 부정적분을 알고 있으니까 써도 된다는 뜻이야. 부정적분을 알면 문제는 쉬워지는 거니까. 써도 된다는 뜻이야, 사실은. 근데 이 교재에 미분 끝자락에 붙어 있는 이유는 부정적분이 아니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죠? 부정적분 아니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문제 조건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선생님, 잘 봐. 약간 또 좀 정신없는 것 같은데, 잘 봐. 저희가 도함수식은 아는데, 원함수식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 원함수의 여기 있는 극소값의 위치가 f'1인 건 알겠는데, f'1에서 0이 되고, f1이 극소인 건 알겠는데, 여기 위치 어떻게 찾죠? 이 식을 잘 보니까 이게 몇 참수냐면, 다시 말하지만 4참수잖아. 그치? 근데 4참수가 보통 4참수는 근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 4개 나오는데, 여기 하나만 나잖아. 그치? 여기 하나, 지금 여기 하나 만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해하세요? 아이고, 졸리냐, 많이? 좀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3분. 딱 3분만. 정신 차려, 3분 동안.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다시. 아까 이제 설명하다 중간에 어디서 끊겼는지 잘 모르겠다. 네,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분 이용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부정적분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부정적분 하게 되면, 이게 x 4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얘가 뭘 지나와요? 0,0을 지나가니까, 그치? 0,0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하게 되면 00 지워진 식값이 없어질 테니까 이게 식이 만들어지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요? x값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x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맞네요. 그렇지?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나 같다. 이게 딱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나 나중에 여러분 학교 내신용 풀 때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 또 여기서 이렇게 미분 끄트물에 걸쳐 있다 보니까 미분을 가지고도 풀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됐니? 그럼 만약 모른다면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안 배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방법을 쓰자냐 이거. 그때는 또 사참수 모양이 여기서 근이 하나 같고 여기서 근을 하나 같은데 원래 사참수는 총 근이 4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가질 텐데 그럼 여기서 나머지 3개를 몰빵해서 다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지. 3중근이 된다는 뜻이야. 근이 3중근이니까 x 세제곱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이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얘를 x-b 이렇게 둔다고 할게요.
이 위치를 그냥 b라고 두고 그럼 x-b의 인수를 갖겠지. 그러니까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bx 세제곱 얘를 미분하는 거야. 쟤를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bx 제곱 됐니?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의미 없어.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제 여기를 f 프라임 이제 2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값이 16이 되는 이제 b값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 b값을 찾아내면 이 함수식이 나타날 테고 거기다 아까처럼 1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여기 이제 부정조건한 결과를 보기는 봤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러지 마. 부정조건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되죠. 뭐. 굳이 뭐 미분을 풀 필요는 없어요. 말을 그냥 선생님이 사실은 아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분 끄트머리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미분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교재가 강제로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교재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부정조건에서 풀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맞는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537번 문제. 얘는 그래프만 일단 띄워놓고. 자, 다음 연립부등식이 성립하도록. 근데 연립부등식은 이게 식이에요.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아래도 만족, 위도 만족이야. 근데 위는 좀 식이 약간 헷갈려. 지금 여기 원함수만 그려졌지 도함수는 안 그려져 있으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도함수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여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 값의 위치에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 여기서는 이 값의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다시 양수, 이 사이에서는 음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대략 그린 겁니다.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맞니? 이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밑에 게 좀 더 쉬워 보여요. 곱셈이니까 금방 양음이 좀 구분될 것 같으니까 밑에 거를 보도록 할게요. 원함수와 도함수의 그래프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디가 그래요?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음수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둘의 부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어디야 그게? 그게 어디예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4 전까지 마이너스 4 전에는 원함수는 음수인데 도함수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도함수 원함수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다 요 사이 마이너스 4에서 요 사이까지는 둘 다 양수야. 즉 원함수도 위로 올라가 있고 도함수도 위로 올라가 있잖아. 요 사이에서는 둘을 곱하면 다 양수가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여기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 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사이는 원함수는 양수인데 도함수는 음수의 위치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우리가 원하는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시 여기를 지나면 요 범위에서는 원함수도 밑으로 도함수도 밑에 있죠. 둘 다 함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돼서 이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도 다시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요. 보이나요? 이 위치. 이 위치에서는 도함수가 양수, 원함수인 까만색은 x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음수. 그럼 양수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됐니? 다시 말하지만 연립부등식이잖아. 연립부등식은 둘 다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이 밑에 그려진 파란색 x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파란색 안에서 위에 있는 식과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제 위에 걸 찾으면 돼. 위에 거. 이건 이제 다른 색깔로.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봐봐. 이 범위, 요 범위.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여기서 원함수는 까만색 음수죠. 도함수는 양수네. 위에 있으니까. 맞니? 요 범위에서는 앞에 게 그냥 원함수고 뒷게 도함수로 본다면 원함수는 음수, 도함수는 양수. 그걸 빼면 음수 맞네. 얘는 답이 되는 거야. 이 범위는.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는 원함수는 양수. 그럼 x 위에 있잖아요. 원함수가 x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함수는 밑으로 내려서 음수예요. 근데 이걸 빼게 되면 이건 양수가 되잖아. 그럼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 우리 음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원함수는 음수. 다시 도함수는 양수. 그걸 뺀 거니까 음수 맞네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답. 책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 S를 구하는 거지. S의 범위는 일단 X가 뭐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0이 되면 안 된다. 식 자체에 등호가 없잖아. 그럼 범위에도 이게 빈 공간,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이 범위야. 이 범위에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이 위치를 K라고 하자. 그럼 K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이게 S의 범위야. 근데 이건 보기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 보기 보세요. 1번. 1번 보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 범위 안에 포함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이 S의 범위에 포함되냐고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네. 이 빨간색 전체가 어떻게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이 범위에는 여기 없는 게 이만큼이 여기 없는 게 있는데. 그렇죠? 포함되지 않겠죠?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답 아니고 2번 보기. 0하고 1 사이에 0하고 1 사이가 이 범위 안에 있어? 헷갈릴까봐 그냥 필요한 데만 그릴게요. 너무 색칠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랑 이 부분 있죠? 좀 굵게 할게요. 이 부분과 어디였니? 잊어버렸어. 어디였어? 여기는 안 되고 여기였죠? 됐어? 여기야. 여기가 S야. 이 S 범위 안에 2번이 들어가? 들어갈 리가 없네. 0이 벌써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이 범위에는 0이 없어. 0은 여기 있어, 0은. 이게 0이야. 0이 없는데 이번에는 0이 포함됐다고 됐으니까 2번도 틀렸겠지. 3번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만큼의 범위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만큼 범위 여기 없거든요.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0보다 큰 범위인데 이 값에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값이 포함된다고 장담 못하잖아. 3번도 틀렸고 4번 잠깐 놔두고 2번, 5번 봐봐. 5번에 2가 포함되니? 이 범위 안에서 2가 있어? 2가 없잖아. 빈 동그라미야 이거. 빈 동그라미. 아까 말했지만 등호가 여기 없는 상태니까 2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근데 5번은 2가 포함되어 있잖아. 안 그래? 2가 포함되는 순간 도함수는 0이 돼. 그럼 곱하면 0이 돼야 되지 0보다 작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원함수가 죄송해요. 도함수가 아니고 만약 x값의 범위에 2가 있다면 f2의 값이 지금 0이잖아. 이거 0이라고. f2 값이. 그럼 이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5번처럼 x값 범위에 2가 포함되어 있다면 얘가 0이 된다고. 그럼 0 곱하기 어쩌고는 어쨌든 0이 되지 0보다 작아지진 않잖아.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5번도 안 되네. 그럼 남은 건 그래서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1, 2, 3, 5번이 하나도 답이 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게 4번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4번을 보니까 2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딘가에 이 범위 안에 여기쯤에 1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쯤에 1이 있으면 4번은 이 답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얘는 답으로 가능할 수 있던 건데 나머지는 답으로 가능 못하지. 다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뭐부터 하셔야 돼요?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다 이렇게 이항을 하셔야 되겠죠? 이항하면 3x 4제곱 플러스 4a의 세제곱 차수별로 쓸게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좌변식은 그냥 fx라고 합시다. 됐죠? 보통은 x가 들어있는 문자식과 상수항을 분리하는데 이게 상수항 차수가 너무 높아서 분리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상수항이 2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몰아놓고 얘 미분합니다. 왜 미분하죠?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이건 부등식을 못 풀잖아. 4차 부등식 풀어봤니? 4차 부등식은 니네 교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못 풀기 때문에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좌변식을 y라 둬서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식을 y라 둬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도록 만드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이해 못하신 분? 됐나요? 그럼 4차 함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4차 함수 못 그리겠으니까 도함수 미분을 하는 거겠죠.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얘는 어차피 다 미분하면 상수로 없어질 테니까 그럼 얘는 12x의 제곱 묶으면 x-1 됐죠? 따라서 x값은 0 또는 1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이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몇 차 함수라고? 4차 함수잖아. 근데 우리가 4차 함수를 주로 많이 그리지는 않지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보통 W자 모양 M자일 때는 이게 제곱 앞에 있는 4차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여야 된다. W자 아니면 이건 W자라는 거는 극소값이 2개고 극대값이 1개일 때야. 근데 꼭 저렇게 안 그려질 때도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극대가 없이 극소만 존재하는 경우. 됐니? 그 다음에 얘는 근데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2개 존재하는 거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아니면 완벽한 이제 포물선 형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총 4가지로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이 4가지로 볼 수 있다 뜻이야. 됐니? 근데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2개밖에 없네.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잖아.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3개나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아니겠지.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 모양이란 얘기. 근데 여기서 뭐가 되죠? 도함수의 값이 중근이 발생하는 위치잖아. 근데 더군다나 중근이 발생하는 위치가 0이고 1이니까 딱 이 모양이네. 딱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렇게 되는 이 모양. 여기 어디야? 0. 여기가 1인 거죠. 됐니? 근데 이 4참수가 항상 x축 위에 존재하려면 이 최소값에 있는 이 위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 됐지? 따라서 f1의 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f1의 값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죠. 3 4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의 4제곱 플러스 4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나왔다. 됐어요? 뭔 얘기 알아들었어? 됐지? 이거 양변 음수를 곱해서 3a의 4제곱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좌변식을 뭐 하시면 되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에 집어넣어야지. 뭐 집어넣어야 0 되나요? 1 집어넣어야 0 되겠네요. 그럼 3, 마이너스 4, 0, 0, 1. 1 집어넣으면 3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남고. 됐니? 또 도함수? 이거 또 되나? 뭘로 되지 이거는?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어요. 그럼 3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0 되고. 그럼 식이 1 가지고 두 번 인수분해 돼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x-1이 a만이네. a-1이 2번. 그 다음에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되는 값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 얘 판별 써봐.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거 항상 음수네? 근데 조심해야 돼.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란 얘기야? 아니잖아. 2차식인데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는 뜻은 항상 x축 위에 존재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라. 이게 a축이고 얘는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인데 근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맞지? 맞니? 그럼 이 식은 늘 양수잖아. 얘는 늘 양수야. 이건 항상 양수야. 맞아? 그럼 얘는 늘 양수니까 둘을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 값은 1밖에 없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값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것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정답이 된다. 실수 a 값은 1이 된다. 아마 이 문제를 질문하시는 분은 여기 상수항 처리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 건지 여기 놔두고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이것도 헷갈렸을 테고 또 질문 나온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부터 뭐야 4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마 문제를 좀 복잡하게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보셨을 텐데 2차 부등식이든 3차 부등식이든 4차 부등식이든 1차를 제외한 나머지 다항 부등식들은 전부 다 좌변을 인수분해나 조립제법해서 이렇게 고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다 보면 3차나 4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과정이 좀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주어져요. 곱하다 보니까 1차와 2차의 곱, 혹은 2차와 2차의 곱인데 2차 하나가 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고식을 근을 만들 수 있는 x값이나 a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럼 그건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축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건 늘 양수를 갖더라. 그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4차 부등식이 아닌 1차나 2차 부등식으로 간단하게 문제가 마무리돼요. 그런 형태로 정리되겠다는 거죠. 앞에서 어느 정도 해왔거든. 이거 많이 안 어려워. 이거 더더군다나. 앞은 최대 최소지만 얘는 뭐 식만 만들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 미분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앞에보다 더 쉬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6, 깊이가 18이 아 참. 수혁이는 너 왜 자꾸 그러나 했더니 너 안 가져왔다 그러지 이거. 아유 잊어버렸네. 수업할 거 그냥 복사라도 해줄 거 그랬네. 그냥 잠깐 봐. 나중에 네가 푼 게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그 강의 참고하고. 자, 596번 문제. 결론은 뭐냐? 마지막을 잘 보세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물의 부피? 물의 부피는 이게 원뿔의 모양이죠. 그런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그 부피의 변화율?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뜻이라고. 변화율은 미분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물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물의 부피 관련된 식을 쓴 다음에 미분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언제가 될 때?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에서의 도함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했었잖아. 이걸 앞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나타난다고. 됐니? 그럼 물은 여기까지 찼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게 6cm, 이게 6이고 이게 18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이 길이에 얘는 3분의 1배. 이 길이에 얘는 3배. 근데 어디다가 t를 줄 건 여기다 t를 주게 되면 이게 3t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문제 뭐라 써져 있는지 좀 보세요. 문제 이 그릇이 1초마다 1cm씩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1초마다 1cm씩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1cm면 1초가 지나면 1cm가 올라갈 테고 2초가 지나면 2cm가 올라가겠지. 그럼 t초가 지나면 tcm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t로 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해도 3분의 1t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3분의 1t죠? 아까 말했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가 18과 6의 비례가 3대 1이거든. 그래서 얘가 t면 얘는 그거의 3분의 1배인 3분의 1t가 된다. 됐죠? 그럼 여기는 이 원의 반지름이 3분의 1t가 됐네요. 그럼 높이는 t가 됐잖아.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원뿔이니까 3분의 1 빠뜨리면 안 된다. 너 시험장에서 절대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시험에서는 뿔이 실제로 잘 나와. 은근히 잘 나와, 뿔이. 애들이 3분의 1 잘 빠뜨리거든. 그래서 서술형에 잘 냈어, 애들이. 뿔은. 애들 3분의 1 빠뜨리니까 나중에 부분점수 줄려. 조금씩이라도. 3분의 1 빠뜨리는 애들 여기서 3분의 1 빠뜨릴 거야. 계산 틀렸다. 나머지는 맞았지만 계산 틀렸어. 이러려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원넓이니까 3분의 1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t. 이게 뭐예요? 부피값 vt야. 우리는 그게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얘를 이제 미분하면 돼. 그 다음 단계. 이거 이제 미분할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5초. 이게 높이야잖아. 이게 높이야, t가. t가 5가 될 때니까 v'5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5입니다, 숫자. 일단 vt식을 구하고 vt를 미분해. 그런 다음에 그 t 대신에 5만 대입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5초에서의 미분 개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599번이 또 질문이네요. 자, 좌표표면 위에서 점 P는 원점 5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축 1cm 움직이고 점 Q는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2초만큼 움직여요. 매초 2만큼 움직여요. 두 점을 이어서 PQ를 만들었죠? 그림을 대략 그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그림 안 그리면 어렵겠는데요? 이게 X축, 이게 Y축, 원점. 근데 점 P는 원점에서 X축으로 1초에 1만큼 움직여. 그럼 T초가 지나면 T만큼 움직였겠지. T초 지났다고 치고, 그럼 이 점은 T,0이 될 겁니다. 이게 점 P예요. 그럼 점 Q는 1초에 위로 두 칸씩 가니까 T초가 지나면 이 정도 위치에 점 Q가 있고 그 점의 위치는 0,2t가 돼 있겠네요. 됐지? 점 P와 점 Q를 연결해. 이게 선분 PQ야. 걔랑 y는 2x,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2짜리 직선, y는 2x, y는 2x. 걔랑 만나는 교점, 걔를 내가 R이라고 불렀죠. 그럼 지금은 선분 OR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얘는 원점이잖아. 얘만 알면 되네. 뭐 하라는 얘기야? 교점 찾으라는 얘기잖아. 교점 찾으려면 당연히 연립해야지. y는 2x랑 이 선분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근데 얘는 기울기 얼마니? 선분 PQ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럼 뭐로? 그리고 이 직선의 y절편값이 2t니까 나왔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이렇게 되네. 연립이 필요하죠? 둘에 대한 연립. 그럼 얘랑 서로 같다고 두게 되면 4x는 2t. 됐니? 우리는 지금 이 점 아래 x좌표, y좌표를 찾는 거야.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따라서 x좌표는 2분의 t. 여기다 2분의 t를 대입해요. 그 다음에 2분의 t를 밑에보다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어차피 연립식이니까.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t, t가 점 아래 좌표예요. 그럼 선분 OR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배운 대로 x끼리 뺀 값의 제곱, 저거 제곱하면 4분의 t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플러스 t제곱, 더해서 루트. 됐니? 이게 선분 OR의 길이 값이네요. 맞니? 맞아? 계산해보자. 루트 4분의 5t 제곱. 루트 나왔다 당하지 마. 루트를 미분한 거는 미적에 나와. 아직은 루트 미분한 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루트가 벗겨질 거라 생각해야 돼. 벗겨지네. 2분의 루트 5t. 이게 선분 5R이야. 그 선분 5R의 길이를 그냥 우리는
LT라고 합시다. 길이니까 L이라고 썼고 t가 있는 관계식이니까 LT라고 썼어요. 근데 변화율을 구하라며 미분만 하면 돼. 2분의 루트 5 끝나는 길이 변화율은 2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된다. 됐죠? 넓이 변화율을 구하시오는 넓이를 구해. 그 다음 뭐 하면 된다고? 미분.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길이를 구해. 미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부피를 구해. 미분. 그러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600번 문제.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아직 많이 안 접해봐서 말이 좀 길면 당장은 이제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리는 비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화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측정이 각 모서리 길이가 매 시간마다 5mm씩 증가해. 그러니까 이건 비가 오면 모양이 바뀌는 크기가 바뀌는 죄송해요. 모양은 아니고 크기가 바뀌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이제 좀 많이 늘어나서 물량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모양은 정육면체 형태로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이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5mm씩 증가하는데 오후 1시에 10mm가 됐대. 뭐야 이거? 12시부터 쟀는데 1시간 만에 5mm씩 증가하는데 1시간 후에 10mm가 됐다는 얘기는 12시에는 몇 mm짜리였다는 얘기예요? 5mm짜리였다는 뜻 아니야? 이거 너무 초등학교 계산이잖아. 아니 그렇잖아. 12시에 얘들아 12시에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가 있었어. 근데 1시간이 지나서 1시가 됐더니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됐다고? 10이 됐다고. 근데 얘는 1시간마다 5mm씩 추가돼. 그럼 1시간 전에는 당연히 5mm였겠지, 한 변의 길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측정기의 부피 변화율이 13,500이 되는 순간은 몇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까? 몇 시입니까? 그럼 최초는 12시야. 몇 시간이 지났지 뭐. 최초는 12시. 그때는 한 변 길이가 5짜리인 정육면체.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t시간이 지났어. 그럼 큰 정육면체가 돼 있긴 하겠지? 비가 온다고 치고. 그럼 이 한 변 길이는 5 플러스 얼마예요? 5t. 그지? 1시간당 5mm씩이니까. 2시간이면 5 곱하기 2. 3시간이면 5 곱하기 3. 7시간이면 5 곱하기 t. 5t. 됐네? 근데 이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부피 VT는 5 플러스 5t의 세제곱. 그건 뭐하라고? 미분하라고 해.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구했는데 변화율이니까 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미분하면 이거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긴 한데 이거 배웠잖아요. 앞에 3으로 떨어지고 지수 하나만 빼주고 제곱. 다시 근데 대신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한다고 얘기했었지. 이걸 알아둬야 돼. 모르면 너만 계산하기 불편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5. 그래서 얘는 15 가로 5 플러스 5t의 제곱. 이게 V 프람 t예요. 이게 얼마가 될 때? 13,500이 될 때. 그럼 또 이 5가 25가 또 바깥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거 5가 겹쳤잖아. 그럼 5의 제곱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15 곱하기 25 곱하지 마라. 그냥 놔두면 되지. 이걸 왜 곱하고 있어?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 5로 약분하든지 뭐 25로 약분하든지 하나씩 약분하세요. 약분해서 이렇게 지우고 하다 보면 이 제곱식이 나오면 되고 제곱해서 이 값이 되는 값을 통해서 t값을 구하면 되고 양수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실력 문제 630번 95페이지에 630번 자, 이게 원래 평가원에서는 이러라고 낸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풀 필요는 없어요. fx는 3차함수고 gx는 x-a의 절대값은 1차함수인데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근데
이 gx는 원래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려지지 않니?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는 gx는 뭘로 그려지죠? 여기다 쓸게, 따로 쓸게요. 함수 g는 y는 x-a로 그려지지. 함수 f는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줄게요. 두 번째,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함수 g는 음수를 끌고 나와야 될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나올 테고 함수 f는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냥 생각해봐라.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해의 개수와 같지.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해가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랑 잘 봐봐. 만약에 이게 2번이 딱 눈에 보이지 않아? 2번 같은 케이스라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만족하는 해가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없어지잖아. 그럼 6x의 세제곱은 a가 되는데 너 이거는 고2 처음에 지수할 때 배웠어. 좌변식을 y라고 두게 되면 원점을 통과하는 3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우변식을 y라고 두게 되면 이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도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교점이 두 개나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야.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볼 것도 없다는 뜻이라고. 근데 평가는 원래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문제 내가 보면 잘못 냈어. 이분 약간 문책 당해야 돼. 이렇게 내면 안 돼. 반쪽이 그냥 날라갔잖아. 나머지 반만 풀면 돼. 그럼 나머지 반은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a. 문책 당하면 안 되지. 고생해서 내셨는데. 근데 이게 생각의 범위를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지. 누군가 내가 막 험담하는 거고 막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 문제를 좀 더 다각도로 와서 사실은 이게 평가 문제라면 학생들이 이거 반쪽은 필요 없는 조건인데를 너무 빨리 알아차리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이 너무 빨리 이게 확 지워지는 이게 너무 확 지워지는 바람에 사실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 뿐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뭐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말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네, 이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그럼 이걸 넘어가게 되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지? 이거 서로 다른 두 개 교점을 간다는 뜻은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되고 근데 이거는 3차 방식인데 문제를 못 풀잖아. 마이너스 a 때문에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위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좌변식 y는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3차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를 서로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해야 돼. 얘 미분하면 18x 제곱 마이너스 2. 얘는 2로 묶으면 9x 제곱 마이너스 1. 이제 근구해야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럼 양변을 넘기면 9분이 되고 따라서 x값은 뿔마 3분의 1이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되겠지? 맞나요? 3차함수인데 3차함수는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보통 그려질 테고 이 위치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 위치가 3분의 1이겠네. 도함수가 0이 되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위치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됐지? 그럼 얘는 그렸어. 그럼 얘만 그리면 돼. 얘. y는 마이너스 a. 그릴 수 있는데 교점이 두 개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답이야. 알겠다. 이 문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서 어렵네, 문제가. 좀 어렵네. 이 반쪽이 날라가도 괜찮은 게 여기서 답이 다 구해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어려워. 잘 봐. 잘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인데 이 값이 어디니?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계산을 해야 되겠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으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얘는 9가 되고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9분의 4
9분의 2. 맞아? 계산 좀 해줘봐. 맞는 거 아니지? 이거 3이잖아. 아니지, 2지. 3을 약분했으니까. 맞죠? 2가 되고, 맞아, 안 맞아?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미안해. 그렇지, 이게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9분의 4. 됐죠? 그럼 여기 위치가 9분의 4야. 그럼 여기 위치는? 이건 부가 반대가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네. 부가 서로 반대가 될 테니까. 맞바뀔 테니까. 됐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A 값은 결국 이게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A이긴 한데 어차피 넘기면 답이 둘 다 부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A 값은 플러스 9분의 4 아니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 아무 생각 없이 두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답은 0. 근데 답을 보니까 없어. 어이쿠.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풀었나? 잘못 안 풀었어. 아까 전 선생님처럼 멍청하게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못 푼 건 아니야. 근데 왜 답이 보기가 없죠? 평가 문제는 그게 보기 0 안 준다, 보통. 0 주면 진짜 꼬름하다고 봐야 돼.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0 주면 함정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학생들한테. 내신은 가끔 이렇게 나와. 학교 선생님들 그런 거 노려. 다 풀고 나서 A값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 딱 두 개 나왔잖아, 지금. 교점 두 개니까 딱 맞잖아. 두 번의 합. 0이지 뭐. 보기 보면 0이 있어. 애들 막 보면 학교 애들 중에 거의 뭐 한 100명 중에 90한 8명, 9명 그냥 다 못 풀거나 아니면 답을 썼으면 이제 그 0을 찍어 썼거나. 근데 한두 명이 그 답이 아닌 걸 쓴 거야. 그 애들 막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해. 전부 다 주변에 전부 다, 야, 이 답 얼마야? 좀 어렵던데? 답 0 아니야? 0? 너는 0, 0, 0, 0인가 봐. 근데 저쪽에서 0 아닌 것 같은데. 걔가 좀 말빨이 세거나 공부 잘하는 애면 애들이 쳐다보면서 왜? 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이게 약간 조용하고 말 수 없는 애 같으면 쳐다보죠. 뭐라는 거야? 저 비옵시오시. 애들 다 0이랬는데 지 혼자 아니래. 그래서 답은 아니 0이 아닌 거야. 이걸 알아내는 게 실력인 거죠. 왜 0이 아닌가요? 왜 0이 아니냐면 네가 아까 반쪽을 버렸잖아. 네가 반쪽을 풀 때 조건을 잘 봐야지. A가 만약에 9분의 4라면 결국은 X가 네가 그리는 거는 9분의 4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9분의 4보다 클 때만 그리겠다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 A가 9분의 4였다고 쳐봐. 그럼 9분의 4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9분의 4가 어디니? 얘는 9분의 3이잖아. 그럼 9분의 4면 대략 여기서부터 그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리면 이 상수함수와 교점이 두 개가 나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떻게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교점이 어디서 그려야 두 개가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조건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알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보다 커야 돼. 근데 마이너스 9분의 4면 요거보다 살짝 왼쪽에 있지 않니? 여기쯤에? 이렇게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와 만난 그래프가 두 개의 위치가 존재하더라. 됐어요? 따라서 A값은 모든 실수 A값의 합인데 실제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죄송하다. 건방지게 문책 얘기까지 꺼내놓네.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 문제예요. 네, 갑자기 허접한 문제에서 갑자기 좋은 문제로 바뀌어버렸네요. 네, 좋은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상당히 좋은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32번 문제. 사람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냥 입을 짓거렸다가 낭패를 본다고. 항상 말은 진중하게.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지. 그치, 예서야?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 알겠지?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근데 이건 문제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그 그래프 위에 임의한 점 P를 잡아줘. 그림상은 여기다 그냥 P를 잡아놨네요. 임의한 점인데, 그냥 그림은 여기다 그냥 잡아놨어요. 이하라고 저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 t 값의 위치, 전피 x좌표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 점을 q. 자, 선분 OQ를 밑면에 반지름, 이 길인데. 이게 지금 t, 얘는 t, 0이고, 전피는 t, 그 식이 나와 있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됐죠? 선분 OQ를 뭐로 잡았어요? 밑면의 반지름으로 잡았어. 여기에. 얘를 밑면의 반지름으로. 그럼 반지름 뭐 써야 돼? t. 맞아? 큰일 난다. 큰일 나. t라고 두면 큰일 나. t는 지금 음수잖아. 좌표점의 t 값은 음수인 상태야. 이거 여기다 반지름을 t라고 두는 순간 반지름을 음수로 둔 거라고. 그러니까 반지름은 t가 아니고 마이너스 t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 PQ를 이 원뿔의 높이로. 근데 이건 어차피 양수값이잖아. 그럼 이 함수값인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는 이게 양수니까 그냥 직접 갖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그럼 다 끝났네. 그 다음은 진짜 별거 없네. 원뿔의 부피값을 구하는 거니까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부피를 구하려면 원뿔이니까 3분의 1 빠뜨리지 마시고 VT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t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됐습니까? 그럼 3분의 1 곱하기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다 올립시다. 3분의 파이 곱하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뿔의 최대값 구하려면 4차식인데 4차식을 우리가 최대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 그럼 상수항은 놔두고 3분의 파이 곱해주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이게 0이 되는 거 찾아야 될 테니까 끄집어냅시다. 마이너스 4t의 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t 제곱 파이 가로 t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t 값은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근데 아까 t에 보면 어디였나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다 딱 들어맞는 숫자는 이거네요. t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부피의 최대값을 한다. 진간표 같은 거 작성할 필요 없다. 어차피 딱 이게 답이라고 문제가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막 진간표 그래서 극대구수 할 필요 없이 f'-3의 값을 구하시면 그게 부피의 최대값.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 됐지? f가 아니고 v로 가야 될까요? 네, v. v-3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부피의 최대값이 된다. 되겠습니까?